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입니다. 흑해와 해협으로 연결되는 내해 아조프해에 연한 우크라이나에서 10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러시아 인구도 상당히 많아 주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과 민족 분쟁도 빚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 조 바이든 일가의 부리스마 스캔들 실상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바이든 부자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오바마 힐러리가 짜고 버린 러시아 게이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고 미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지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우크라이나에서 새해 첫날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1월 1일 여명이 밝아올 때 델타포스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근처에 있는 바이든의 돈 세탁 아지트를 급습했다고 복수의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령관들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작전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1S4드라 불리는 델타포스 분기한대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우크라이나로 파견됐습니다. 우선 키예프의 미 대사관을 거쳐 목표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자 아지트를 급습했습니다. 1월 1일 새벽 3시에 블랙호크 헬기 3대가 키예프에서 현지로 날아가 델타포스 대원들을 투입했습니다. 급습한 건물은 비어 있었으며 난방을 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 씹기가 쉬워졌고 전기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델타 요원들은 이 단지와 연결된 농장에서 최근 행동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썰어 놓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야채와 미지근한 커피포트, 타이어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누군가의 귀뜸을 받고 도피한 듯한 정황이었습니다. 수색한 소득도 꽤 있었습니다. 세대 랩탑 컴퓨터와 3억 달러 상당의 금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중공제 56식 소총과 수많은 총탄이 담긴 상자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농장 지하에는 모든 방향으로 수마일은 될 법한 미로 같은 방들과 터널도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갑과 족쇄가 고정되어 있었으며 작은 방에서는 검은 헤로인이 가득 담긴 12개 더플백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델타포스 부대가 우크라이나의 대테러 부대 SBU와 협력해 이루어졌습니다. 델타포스는 증거물들을 압수하고 국무부 요원들이 현지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에 앞서 바이든 일가가 대리인을 통해 소유한 200에이커 면적의 아지트 단지가 있다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이 아지트 단지는 바이든 일가가 조종하고 있는 헤지펀드 패러다임 글로벌 어드바이저스가 명목상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패러다임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2006년 여름에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의 동생 짐 바이든이 사들인 회사입니다. 바이든 일가가 패러다임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를 인수하는 과정도 극적이었습니다. 고 바이든과 3명의 거물을 내세워 패러다임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기존 사정과 직원 95%를 해고했습니다. 이후 패러다임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해외 사업은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어두웠지만 이상하게도 큰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6월 워싱턴 프리 비컨도 패러다임을 다룬 바 있습니다. 바이든 일가가 기존 직원들을 내쫓고 자기 사람을 심었으며 결국 회사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소굴로 변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패러다임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흑막을 캐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바이든 일가에 의해 해고된 패러다임의 직원은 상당한 증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했으며 결국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을 지시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5일 의회 연석회의를 하루 앞두고 워싱턴 DC는 인파로 미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차로 지나가면서 시자들에게 창문을 통해 모습을 보여준 프리덤 플라자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워싱턴 DC 당국이 숙박업소와 음식점, 주유소 영업 정지령을 내리고
도로 곳곳을 차단하는 방해 공작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였습니다. 워싱턴 DC의 트럼프 지지 시위대들이 모여 선거 사기극을 규탄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권에 일단 시간을 주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실력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We the People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을 응징한다는 겁니다. 민병 조직의 연합체 PAFA, Patriot Action for America, 미국을 위한 애국 행동은 1월 16일까지 정치권이 바이든을 저지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애국 행동은 Oath Keepers, Bond Ranch, Proud Boys, The 3%ers 등 7개 애국단체 연합체입니다. 부패한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이들을 극우라고 낙인 찍고 있습니다. 극우라는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이들 단체들의 강령을 보면 회원들의 애국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전직 경찰, 군인, 소방대원으로 이루어진 오스키퍼스의 회원 선언문입니다. 대내외의 적에 맞서서 미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는 게 첫 문구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념과 충성심으로 미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고 군법이 정한 유니폼 코드와 규정에 따라 상관의 명령에 따른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었던 군인, 경찰 출신답게 국가에 헌신한다는 게 이들의 신념입니다. 오스키퍼스가 현재 대통령으로 간주하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한편 미국을 위한 애국 행동의 구성단체 가운데 하나인 프라우드 보이스의 회장 엔리케 타리오가 워싱턴 DC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12월 10일 워싱턴 DC의 메트로폴리탄 아프리칸 메토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에 걸려 있었던 BLM 현수막을 태워 기물 파괴 혐의로 교회가 그를 기소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가 대용량 탄창을 휴대하고 있었다면서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내셔널 파일은 워싱턴 포스트의 왜곡을 규탄했습니다. 당초 교회의 기소장에는 탄창 휴대 내용이 없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워싱턴 DC로 집결하는 단체들을 공격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내용을 지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 조 빅스는 내셔널 파일과의 인터뷰에서 BLM 폭동 당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경찰이 좌파 정치인들의 프레임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스 멤버들이 공개 장소에서 안티파에게 습격을 당하고 암살당하기도 한다면서 이 같은 좌파들의 만행은 위대한 나라 미국의 사망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정의의 파괴를 막기 위해 뭉친 미국을 위한 애국 행동은 느슨한 연합체지만 통일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미 건국의 근본을 지킨다는宗旨입니다. 미국을 위한 애국 행동 측은 이틀 전 미국을 위해 싸우는 애국자의 행동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부패한 민주당과 외국 공산 세력의 공격으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중한 세금과 금권 선거, 가짜 자유, 개인 자유에 대한 비대한 정부의 간섭 등 미국민에 대한 비헌법적 행위에 맞서 헌정을 수호하고 나라의 근본을 사수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이든의 집권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1월 16일 이전까지 정치권이 바이든을 저지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단계별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1월 20일에 바이든이 취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을 위한 애국 행동은 먼저 발표하는 일은 없겠지만 상대방이 총격이든 인신공격이든 도발하면 선전포고로 알고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전이 발발할 경우에는 3가지 목표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내각의 안전보호입니다. 두 번째는 반역죄를 저지른 민주당원을 추적해 체포해 군사법정에서 단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패한 주류매체, 방송, 소셜미디어 관련자들을 잡아가두는 겁니다. 밤이면 외치는 무늬만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수정헌법 1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애국 행동은 이 3가지 임무를 완수한 뒤에나 정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총기를 들게 되는 1월 16일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최대한 진상을 전파하고
애국 집회 소식을 홍보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조지아 주무장관 브렛 래펜스퍼거가 공화당적이면서도 왜 그토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는지도 밝혀졌습니다. 바로 중공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셔널 파일은 1월 4일자 보도에서 그가 과거 조지아주의 중국계 주민들에게 표를 구걸한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제는 조지아 has a Manchurian Secretary of State. 조지아는 만주 주무장관을 가지고 있는가 합니다. 내셔널 파일은 래펜스퍼거가 2015년 조지아주 하원에 입성하기 위해 현지 중국인들 모임에 참석해 100표만 밀어달라고 사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구걸은 승리에 결정적이었습니다. 100표를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159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당시 래펜스퍼거의 이런 호소에 따라 중공통전부의 지시를 받는 아틀란타 중국어 신문은 노골적으로 그를 홍보했습니다. 래펜스퍼거는 당시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내셔널 파일은 전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의 중공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상당한 구애를 했습니다. 중국인 학교를 찾아다니고 문화 행사를 관람하는가 하면 자기 집에 초대해 대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셔널 파일은 그가 중국인들 모임에 참석한 발언을 세밀하게 분석해 영상 타임코드도 올렸습니다. 영상의 어느 부분에서 표를 구걸하는 발언이 나오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래펜스퍼거는 정치적으로 도와주면 신세를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Out of little acorns, great trees grow. 조그마한 도토리알이 큰 나무가 된다는 말로 자신을 키워주면 중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큰 제목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